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 양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군청 공무원이어서 한바탕 난리를 치렀습니다. 보건소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1000여 명이 몰렸고 군청과 읍사무소가 줄줄이 폐쇄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양구군 보건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주민들입니다. 양구군청에서 일하는 30대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직간접 접촉자들이 몰려든 겁니다. 400명의 지역 공무원들은 물론 확진자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생들까지 검사 인원이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는 게 제일 걱정돼서 안 끼치고 싶어서 검사를 빨리 받으러 왔어요. 양구군은 군청에 이어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접촉자들이 근무하는 농업기술센터와 읍사무소까지 긴급 폐쇄했습니다. 보건소마저 긴급검사로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양구군청 옆에 있는 양구군 의회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렇게 잠정 폐쇄되면서 모든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확진 공무원이 다녀간 음식점마다 예외 없이 소독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 이후 양구 지역 첫 확진 사례여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던 음식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지금도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만약에 양성이면은 우리도 또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양구군은 확진 공무원이 다른 지역 민원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학을 담당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 오는 거에서 아마 거기서 약간 좀 방역 관리가 좀 더 엄격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구군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사를 다시 열어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추가 감염자가 나올 경우에는 긴급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국비만 2천억 원을 넘게 투입해 신약 개발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전진 기지가 될 K-바이오 랩허브 유치에 전국 11개 시도가 뛰어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이 가세했고 어제 현지 실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춘천의 유치 가능성을 점검해봤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국비만 2,500억. 지역 부담까지 합쳐 총 사업비만 3,350억 원. 치료제와 백신, 진단 등 바이오 벤처 기업의 시설과 장비, 연구 등을 지원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바이오 랩 허브 구축 사업. 강원도 춘천을 비롯해 전국 11개 시도가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10명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단 중 일진 5명이 오늘 춘천을 찾았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5명씩 나눠 2차례 후보지를 실사합니다. 평가단은 후보지의 입지 조건을 주로 살폈습니다. 춘천이 제안한 후보지 인근입니다.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과 가까이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이 국내 바이오 산업의 태동지면서 바이오 의학과 체외 진단 분야 기업의 개발부터 임상까지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젤, 바디텍 매드, 유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각 분야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탄탄한 산학연 협력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그다음에 체외 진단 등 그런 데 아주 특화돼 있고 그래서 그런 기반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랩허브를 구축하는 공모 사업을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춘천은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는데 경쟁 도시의 면면이 만만치 않습니다. 600개 바이오 벤처 기업과 61개 정부 출연 기관이 밀집한 대전.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60개 이상의 바이오 업체가 모여있는 인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등 6대 국책기관과 5성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갖춘 충북 청주 5성. 평가단은 입지의 적합성, 접근성, 경제성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5일까지 서류와 현장 실사를 마치고 다음 달 후보지별 사업계획 발표를 들은 뒤 7월 말쯤 사업지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시가 산림청 부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을 올림픽 파크로 옮기기로 하고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이다 보니 집안이 연약해서 실내 테니스장 건립이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가 올림픽파크 단지 안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애초 55억 원을 들여 테니스 코트 12면을 조성하고 그 가운데 4면은 실내 테니스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공사에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집안이 연약하다 보니 부실 공사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결국 테니스 코트를 10면으로 줄이게끔 설계를 변경했고 실내 테니스장 건립은 아예 무산됐습니다. 강릉 지역 테니스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앞에는 새로운 테니스장 조성을 반대하는 테니스 동호인들의 현수막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강릉시가 이를 무시했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테니스장 전문 조성 회사가 아닌 도로 공사를 하는 곳에서 진행하는 등 부실하다는 겁니다. 공사 도중에 쓰레기가 추가로 나오자 강릉시가 지질 조사를 다시 하면서 준공 시기도 반년가량 늦어진 연말로 미뤄졌습니다. 30년 이상 동안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던 곳이라서 집안이 매우 연약하고 침하가 예상되는 그러한 곳이기에 테니스장 적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강남권의 실내 4면, 실외 4면 규모로 테니스장 시설 추가 건립을 요구하고 있고 강릉시도 테니스 협회와 논의해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라든가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향후 이제 저희 시에서는 강릉시 테니스 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서 또 동부지방산림청이 부지의 빠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다른 테니스 클럽이 사용하고 있는 주문진 테니스장이나 강릉 원주대 테니스장을 임시로 공동 사용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의 직장 어린이집 원생 충원율은 70% 정도입니다. 정원 10명 중에 3명은 비어있는 셈인데요. 대부분 직원 자녀만 원생으로 받다 보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에 문을 연 원주 소방서 어린이집은 지역 중소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업 직원 자녀들도 원생으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다른 기관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소방서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착공에 들어간 지 2년 만입니다. 야간이나 비상근무가 많은 소방관들의 특성을 고려해 때에 따라 연장 운영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잘 놀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직장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고 소방서로는 전국에서 4번째, 도내에서도 강릉에 이어 2번째로 생겼는데 눈에 띄는 건 지역 중소기업 직원들의 자녀도 원생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18곳과 협약을 맺었는데 개원과 함께 등원 중인 29명 중에 21명이 협약 기업 직원의 자녀들입니다. 일하는 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지역 내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형 직장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원주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곳은 이번에 개원한 소방서를 비롯해 모두 13곳인데 대부분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직원 자녀만 받습니다. 문제는 정원이 미달된다는 겁니다. 입소 자격을 제한하다 보니 원주 지역 직장 어린이집의 원생 충원율은 70%가량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어린이집은 자리가 남으면 외부인 자녀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강원도 어린이집 입소 대기일은 93일. 원주 소방서의 어린이집 개방이 변화의 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 수업이 증가하면서 상위권이 감소하고 하위권이 증가하는 학력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연구원이 의뢰해 강원대학교 신철균 교수팀이 분석한 코로나19 전후 강원도 중학생의 학력 격차 분석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상위권은 대체로 증가하고 하위권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상위권이 감소하고 하위권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난해 등교 일수가 많았던 학교는 등교 일수가 적은 학교에 비해 모든 교과에서 하위권 증가폭이 낮고 중위권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 밖에 읍면 지역에 비해 도시 동지역 학교가 상중위권 모두 감소하고 특히 최하위권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올 여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94명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산간 계곡에 불법 시설을 설치해 장사를 하거나 이끼류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산간 계곡 등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예방과 일상 회복을 위해 2021 여름철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군에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여름 휴가를 7월 말부터 8월 초 성수기를 피해서 가족 단위 소규모로 2회 이상 나눠 가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은 방문 이력 관리 시스템 안심콜, 혼잡도 신호등재,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특히 경포, 속초, 망상 등 대형 해수욕장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백사장 취식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물놀이 유원시설과 수영장은 매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1,289개의 무더위 쉼터는 수용 인원의 절반만 운영하고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두기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가 강릉과 홍천 등 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이불 빨래방 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3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게 돼 12곳으로 확대됩니다. 공공 이불 빨래방은 이불과 같은 대형 침구 세탁이 어려운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이불 빨래와 돌봄, 생활 필수품 구매 대행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빨래방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과 설치비를 지원해 그렇게 해서 공기업의 접수를 받아 7월 중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기 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합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체납된 지방세가 109억 원이라며 납세 콜센터를 운영해 체납에 대한 안내 전화와 고지서 재발송, 체납 불이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압류나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 차량도 압류할 방침입니다. 춘천시는 생계가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징수 유예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남면에 동서강 지방정원 연당원을 조성하고 오는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난 5년 동안 국비 등 67억 원을 들여 남면 연당리에 11헥타르 규모로 분재와 야생화, 연꽃, 테마예술정원 등 9가지 주제의 정원 조성을 마쳤습니다. 정원 주변에는 마을 주민들이 캠핑장을 운영해 정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도 마련합니다. 영월군은 청령포 주변에도 20헥타르 규모의 정원을 조성해 연당원과 이은 국가정원을 추진합니다.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간현관광지 개발사업 구간의 명칭이 소금산 밸리파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소금산 밸리파크는 케이블카와 소금산 출렁다리, 하늘 바람길과 하늘 정원, 잔도, 전망대와 유리다리,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는 코스로 올해 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